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지난번에 농막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을 찍었는데요.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농막에서의 숙박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볼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인데요. 오늘 영상은 농막에서 숙박이 왜 문제가 됐는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그리고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막은 농기계, 농자재를 보관하고 일시 휴식이 되고 간이 취사 같은 농작업 목적 시설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숙박은 불가하죠. 그래서 단속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서 아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 범위 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브로셔에도 보면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25년 1월부터 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 단지 조성 지정구역 설치, 25년 이후 단계적 추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즉 2025년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로 가능해진다입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확인이 필수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영농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활용 목적으로 농지에 전용 없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임시 숙소,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숙소로 쓸 수 있다. 체류 목적, 본인이 직접 사용 원칙입니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 중인 자도 포함입니다. 그럼 주말 농장을 하려는 일반인도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농지 취득 임대, 농업진흥지역 여부, 지자체 판단이 같이 붙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영상 뒤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 기준은 33제곱미터 더하기 부대시설로 부대시설이 따로 붙습니다. 주차 공간 13.5제곱미터 이내,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 길이 곱하기 1.5m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정화조는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신고, 준공 검사 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차장, 데크, 정화조까지 합쳐서 33제곱미터인가 쉼터만 33제곱미터로 보고 부대시설은 별도 허용한다는 개념이지만 농지 확보 면적 계산에서는 쉼터와 부대시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브로셔에 있는 1번을 보면 쉼터 더하기 부속시설, 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 면적을 합산한 값의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를 만든다면 그 이동로 면적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쉼터가 33제곱미터고 부속시설이 38.5제곱미터, 데크 15, 정화조 10, 주차장 13.5라면 합계는 71.5제곱미터고 2배를 하면 143제곱미터, 이동로 40제곱미터가 추가돼서 농지 확보 면적은 18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무 농지에나 33제곱미터 딱 놓는 게 아니고 영농 가능한 면적도 확보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지 기준은 도로가 접해야 하고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는 현항도로도 포함되고요. 면도, 이도, 농도 같은 공적 도로뿐 아니라 주민이 오래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지역은 설치가 어려운데요.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 방수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입니다. 결국 숙소로 쓰는 만큼 안전 확보 가능한 농지만 허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이고 3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즉 최초 3년씩 연장, 원칙은 최대 12년이지만 조례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가능할까요? 쉼터도 역시 영농을 위한 임시 거주 목적으로 농지 전용 없이 설치를 허용하고 거주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 농지 전용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입은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리스크를 알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대가 가능하냐?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는 무상임대도 포함하고 임대는 금지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준다거나 지인에게 잠시 사용하게 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설치 절차는 농지부서에서 입지 등 사전 확인을 하고 건축부서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에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합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서 좀 쉬울 것 같지만 도로, 제한지역, 영농 면적에서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의무사항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농을 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고 쉼터를 설치한 그 농지를 영농을 하고 농지 대장에 등재합니다. 숙소를 허용해주는 대신에 최소한의 안전과 영농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가능할까요? 입지 조건이 맞다면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단 2021년 8월에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 영농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신규 구입이 제한될 수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막힐 수가 있고 임대차 후에 설치는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이 가능한지 농업인인지 임대인지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전환 대상은 현재 농막이 쉼터 입지 설치 기준에 맞으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기간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전환 유도. 설치 방식은 기존 농막을 철거 후에 쉼터를 신축, 기존 농막 20제곱미터에 연접해 13제곱미터 증축, 같은 필지에 별개 가설 건축물 13제곱미터 설치, 두 시설의 합이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포인트는 불법 농막도 일부 전환은 유도하지만 불법 농지 전용 처분은 유예가 될 수 있어도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경우는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막의 숙박은 주거용으로 보이면 리스크고 2025년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로 합법 체류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현황도로를 포함한 도로에 접해야 하고 제한지역에서는 불가능하고 쉼터와 부대시설이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영농 가능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입이나 임대는 조심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농막은 3년 유예 안에 전환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